새로운 소식인데 헨리 캐빌, 마블 영화 세계에서 완전 새로운 역할에 도전한다는 거야. 이건 헨리만의 특색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데드풀이나 울버린에서 보여줬던 울버린 느낌도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지. 예전에도 헨리 캐빌은 마블에서 여러 역할에 도전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다 파헤쳐 볼게. 헨리 캐빌 얘기 나오면 팬들은 무조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새로 등장할 마블 캐릭터마다 그를 캐스팅하고 싶어 하더라고. 지금은 어벤져스 둠스데이 촬영 준비 중이라 시크릿 워즈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곧 더 많이 들려올 것 같아. 엑스맨 시즌이 엄청 날 거라는 건 확실한데 그 외에도 새로운 TV 시리즈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야. 혹시 못 들었으면 헨리 캐빌이 마블의 새로운 노바 시리즈 역할에도 도전 중이라는 소식이야. 이건 영화가 아니라 TV 시리즈고 리처드 라이더, 즉 노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래. 솔직히 그가 진짜 리처드 라이더 역할 논의 중인지 아닌지는 말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어. 스토리로 봐서는 아마 다른 역할을 맡을 것 같은 느낌이야. 게다가 그들이 만든 리처드 라이더는 좀 더 어린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듯해. 아직 시리즈에 등장할 모든 캐릭터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주 빌런으로 애니 힐러스가 나온다는 건 확실해. 그리고 제임스 건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쌈에서 거의 소개할 뻔했는데 한때 후속편 마블 영화에서 등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해. 혹시 캡틴 마블 영화가 또 만들어진다면 예전에는 그 영화 3부작을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됐거나 MCU의 애니올라 스토리를 노바로 옮겼을 수도 있대. 그래서 난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해. 애니힐러스가 노바 시리즈에 나온다고 해도 완전 괜찮아. 그리고 헨리 캐빌이 애니힐러스 역할을 맡을 것 같진 않아. 누가 크리처 효과, 빌런 역할로 더 어울리겠어? TV나 영화 만드는 방식 몰라도 헨리 캐빌 같은 스타가 큰 마블 작품에 나온다면 당연히 얼굴이 계속 보여야 한다는 건 다들 알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화면을 보면서 헐, 헨리 캐빌이다. 이 드라마나 영화 꼭 봐야 해.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야. 헨리 캐빌은 헬멧이나 가면 쓰지 않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게 할 거니까 특수 효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은 없을 거야. 이번 역할이 데드풀이나 울버린 영화에서 짧게 나온 카모처럼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아. 만약 그가 드라마에서 오래 등장하고 이후 다른 마블 영화나 드라마에도 계속 나온다면 만화 속에서 더 큰 역할의 캐릭터일 가능성이 커. 노바 시리즈의 줄거리 한번 들어보고 네가 그에게 어떤 역할을 보고 싶은지 말해줘. 이 시리즈는 당연히 리차드 라이더 이야기가 중심이야. 마블에서는 작가들에게 애니 힐러스가 주빌런인 노바 TV 시리즈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이야기 분위기는 젊고 섹시하게 80년대 군영화의 에너지로 채워달라고 했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네가 판단해봐. 당시 기본 아이디어는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느낌이었어. 리처드 라이더는 캐스퍼 반데르 아크 같은 역할로 자기 멋부리는 젊은 애로 나오면서 만화 속 남 모리타와 사랑에 빠지고 노바 군단에 들어가 한적한 외곽 행성에 배정되는 이야기야. 그 행성이 마블 세계에서 애니힐레이션 웨이브에 가장 먼저 당하는 행성이 된다고 해. 애니힐레이션 웨이브는 스타쉽 트루퍼스에 나오는 벌레들 같은 존재로 노바 군단이 선전포고로 은하계를 감시하고 새로운 멤버를 뽑는 방식을 강조하는 테마야. 노바 군단이 좀 어둡게 그려진 거지. 군대가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애니힐러스는 시리즈 도중 죽지 않고 이후 다른 마블 작품에도 계속 등장할 거야. 애니힐레이션 웨이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큰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야. 예전에 리처드 라이더 역후보로 라이언 고슬링 같은 배우 소문도 돌았지만 그가 마블 TV 시리즈에 나올 거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헨리 캐빌과 리처드 라이더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해. 만약 리처드 라이더의 젊은 버전을 선택한다면 헨리 캐빌도 그 역할은 아닐 거야. 또 위키드의 조나단 베일리가 후보에 올랐다는 소문도 있으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 캐릭터가 드라마 시작할 때 신선하고 노바 군단에 새로 합류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조금 어린 버전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웨어와 엔드게임 이후 타노스가 인피니티 워 시작 때 노바 군단을 다 날려버렸던 후에 리처드 라이더가 노바 군단 재건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야. 많은 이론들이 인피니티 웨어 초반에 삭제된 장면을 활용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때 타노스가 젠다르에 와서 파워 스톤을 얻으려고 노바 군단을 부수는 장면이 완전 삭제됐었거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노바 시리즈 시작의 도입부로 쓰려는 줄 알았대. 근데 MCU에서 그의 기원 스토리를 보면 캐릭터랑 완전히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는 느낌이야. 그리고 노바 시리즈 스토리 중에 모리타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소개된 모라라는 캐릭터 만화에서는 모리타의 엄마임가 궁금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졌어. 모리타라는 이름은 노바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고 그 후에 그 캐릭터가 뉴 워리어스 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었어. 마블은 원래 스퀴럴 걸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한 뉴 워리어스 TV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었거든. 파일럿 에피소드를 촬영했는데 그 시리즈를 방송하려던 프리폼 네트워크가 전략을 바꾸면서 결국 취소해버렸어. 네티즌들은 이 시리즈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특수효과도 엄청 들어갈 거라 판단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 그 네트워크가 클록 앤 데거 시리즈를 내보낸 곳이기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CU에서 클록 앤 데거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즉 MCU에 정식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어. 언젠가는 그런 소식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 시리즈를 제작한 이유는 아마도 예산이 낮고 젊은 층을 겨냥했기 때문일 거야. 뉴 워리어스 TV 시리즈보다도 더 젊은 관객층을 노린 거지. 그 파일럿 에피소드에 삭제된 장면 몇 개가 유출된 적은 있지만 전체 파일럿은 공개된 적 없어.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그 뉴 워리어스 TV 파일럿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알려줘. 요즘 헨리 캐빌은 할리우드에서 제일 바쁜 배우 중 한 명인 것 같아. 방금 그가 출연하는 워해머 TV 시리즈 제작의 전속력으로 돌입했거든. 그가 참여하는 영화들은 우선 TV 시리즈로 나오고 성공하면 워해머 영화로도 이어질 텐데 그건 아마 아마존 프로젝트가 될 거야. 내 생각엔 워해머 TV 시리즈가 성공하면 헨리 캐빌은 시즌 4의 촬영 스케줄 때문에 다른 큰 장기 TV 시리즈나 블록버스터 영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거야. 그런데 그는 MCU에서 캡틴 브리튼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 예전엔 팬들 사이에서 그를 하이페리온 역할로 캐스팅하자는 의견도 많았는데 하이페리온은 이터널 캐릭터인데다가 만화에서 그의 배경 스토리가 슈퍼맨 패러디처럼 느껴지거든. 기억해도 만약 헨리 캐빌이 노바 시리즈에 출연한다면 그가 맡는 어떤 역할이든 그건 앞으로 그가 MCU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기회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가 노바 시리즈에서 맡으면 좋을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애니 힐러스 캐릭터가 MCU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야. 예전에 애니 힐러스가 어벤져스급 빌런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많았어. 그 당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 영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론도 많았고 제임스 건은 원래 애니 힐러스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주 빌런으로 쓸 예정이었다고 밝혔어. 원래는 하이 이볼루셔너리 대신 로켓을 만든 인물로 그를 설정하려 했었지. 애니 힐러스는 원래 판타스틱 4의 빌런이고 네거티브 존에서 온 괴물 같은 존재야. 2015년 판타스틱 4 영화에서 네거티브 존을 다뤘었지. 그곳은 순수한 반물질 에너지의 차원이고 애니 힐러스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연변이로 인해 고도의 지능을 얻은 벌레 같은 생명체야. 애니 힐러스는 자신을 생성한 에너지를 통해 지식을 얻고 네거티브 존에서 코스믹 컨트롤 로드를 얻어서 우주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차원을 정복했지. 리드 리처드는 네거티브 존을 발견했고 판타스틱 4는 그와 여러 년 동안 싸워왔다.
여러 번 그를 물리치기도 했고 한 번은 수 리처드를 치료하기 위해 코스믹 컨트롤 로드를 훔쳤어. 판타스틱4는 애니힐러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고 그러나 애니힐러스는 지구를 침략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어. 그때마다 판타스틱4와 협력한 다른 마블 캐릭터들이 도왔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애니힐레이션 관련 스토리라인으로 애니힐러스와의 연결고리도 있게 되곤 했어. 타노스의 동료였던 실버 서퍼도 한때 애니힐러스의 소유가 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말이지. 새로운 판타스틱4 영화의 예고편도 방금 나왔던 때가 노바 시리즈와 비슷하게 방영될 시점이기 때문에 노바 시리즈 이후 마블 영화에서 애니힐러스가 재등장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만약 헨리 캐빌이 그 노바 시리즈에 나온다면 그가 어떤 역할을 맡든 앞으로 MCU에서 다른 캐릭터 맡을 기회는 사실상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댓글로 너희 생각을 알려줘. 만약 노바 시리즈에 나온다면 누가 됐으면 좋겠어? 마블이 애니힐러스 캐릭터를 어떻게 다룰지 진짜 궁금하지 않아? 예전엔 헨리 캐빌을 어벤져스급 빌런으로 쓰겠다는 소문이 엄청 돌았어. 인피니티 웨어와 엔드게임 작업하면서 뭐 할지 고민할 때 말이지. 영화가 어떻게 될지 이론들이 넘쳐났었거든. 제임스 건은 원래 그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주 빌런이자 로켓을 만든 인물로 나오려고 했었다고 했어. 하이 이볼루셔너리 대신에 말이지. 애니힐러스는 원래 판타스틱4의 네거티브 존 빌런이었어. 2015년 판타스틱4 영화에서 네거티브 존을 탐험했었거든. 그곳은 순수 반물질 에너지로 가득 찬 또 다른 차원 같은 곳이야. 애니힐러스는 우연히 돌연변이로 벌레처럼 진화한 생명체인데 그 돌연변이가 그에게 높은 지능을 줬어. 그는 자신을 만든 광선에 대한 지식을 우연히 얻었고 네거티브 존에서 우주 제어 막대를 손에 넣으면서 우주 에너지를 엄청난 수준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됐어. 그 힘으로 그 차원을 정복했지. 리드 리차즈가 네거티브 존을 발견한 후 판타스틱4는 그곳을 계속 탐험하면서 애니힐러스와 여러 번 마주쳤어. 그들은 그를 여러 번 물리쳤고 한 번은 수 리차즈를 치유하기 위해 우주 제어 막대를 빼앗기도 했어. 판타스틱4가 유일한 진짜 위협이었어. 말 그대로 구의 부정 같은 존재랄까. 그런데 애니힐러스는 패배할 때마다 다른 차원으로 넘나들며 자신의 군대 애니힐레이션 웨이브를 이끌고 지구 침공을 시도했어. 가끔은 어벤져스, 토르 시리즈, 원조 캡틴 마블, 심지어 아가사 하크니스 같은 다른 마블 캐릭터들이 도와줬던 적도 있었지. 그리고 방금 노바 시리즈가 시작될 무렵 나온 새 판타스틱4 예고편. 보지 않았어? 그걸 보면 HUC의 새 드라마가 생길 것 같더라고. 그 새 판타스틱4 팀은 MCU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될 테니까 앞으로 판타스틱4 영화 스토리에서도 애니힐러스를 쓸 수 있겠지. 애니힐러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연결고리는 애니힐레이션 스토리라인에서 찾을 수 있어. 그 후속편 애니힐레이션 컨퀘스트에서는 애니힐러스가 자신의 군대, 즉 애니힐레이션 웨이브와 함께 일반 우주를 침략했어. 네거티브 존과 갤럭투스가 휘두르는 힘, 즉 엄청난 파워 코스믹의 자신만의 버전을 발견한 후 그는 갤럭투스를 무너뜨리고 전령들을 모두 붙잡으려고 했어. 실버 서퍼 같은 캐릭터까지 엎어치워서 파워 코스믹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소문도 있어. 그들은 결국 노바 쿼사, 이 영화에 나오고 잠시 팀에 합류하는 인물까지 포함해서 다른 대형 크로스오버 캐릭터들과 함께 애니힐러스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어. 그리고 후속편인 애니힐레이션 컨퀘스트의 사건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모여 지금까지 우리가 본 MCU 가디언즈 팀으로 완성됐어. 결국 아담 워록과 노바 모두 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도 나오는 설정이야. 근데 후속편의 주빌런은 결국 울트론이었어. 울트론은 기술 생명체 종족인 페일링스 군대를 장악했지. 우주는 애니힐러스와의 전투로 약해진 틈을 타서 울트론이 정원을 잡으려고 한 거야. 이건 어벤져스가
울트론의 몸을 우주 깊숙한 곳으로 날려보낸 후에 울트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는 의도였어. 마치 어벤져스, 울트론의 시대 이후 울트론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했을 거야. 근데 원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영화에서 애니힐러스를 쓰려고 했고 애니힐레이션 컨퀘스트의 울트론 스토리도 많이 바꿨지만 설령 가디언즈, 쌈에 그런 요소들을 다 넣었다 해도 로켓과 연결된 부분이 없어서 많은 수정이 필요했을 거야. 제임스 건이 말한 것처럼 로켓의 창조자로 그를 설정하는 것도 엄청난 변화였을 거야. 영화의 주된 내용이 로켓의 탄생 스토리를 다루려고 했기 때문이지. 항상 그 스토리를 전할 계획이었고 만화에서도 하이 이볼루셔너리가 로켓을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원래 로켓을 만든 그룹은 하프 월드 게임 마스터라고 불렸는데 이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첫 번째 영화의 이스터 에그처럼 숨겨져 있었어. 지금 MCU에서 로켓의 기원이 펼쳐지는 걸 보면 아마도 로켓은 하이 이볼루셔너리에게서 도망쳐 하프 월드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한 후 그루트를 만나게 된 걸 의미하는 것 같아. 초기부터 애니힐러스를 훨씬 큰 캐릭터로 키우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야. 많은 팬들이 마블 6단계 이후에 타노스급 빌런이 될 몇 안 되는 후보 중 하나로 애니힐러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포스트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타임라인을 뜻해. 댓글로 너희 생각 다 말해줘. 앞으로 엄청난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MCU 안에는 진짜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 오늘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